자, 오늘 11월 28일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안에서는 우리 미국 시장도 이번에 좀 쉬었습니다만은 움직임이 나쁘지 않고, 우리 시장도 일단 움직임이 코스피는 조금 흔들리고는 있지만 또 코스닥도 또 강세를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산타랠리,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나요? 라고 하는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죠. 실제로 패드워치의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체크를 해보면 드디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 2025년 12월 10일 날 있을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82.8 정도로 그쪽을 이제 점치고 있는 투자자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AI 부분도 원래 엔비디아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구글에서 TPU 얘기가 나온 건 AI의 혁신 관련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혁신 모멘텀 이 두 가지 가지고 시장이 일단은 이번에 산타랠리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는 확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 안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받는 모습들도 일단 보였는데, 뉴욕의 연은 총재 윌리엄스가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고 있고 고용 둔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 조정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장의 이런 발언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파월 의장의 최측근이 움직였다라는 해석까지도 일단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확률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시장을 일단은 불을 붙이는데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I 혁신입니다. 시장에서는 AI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돈을 잘 못 벌더라, AI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월가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AI는 시작도 안 했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을 얘기를 할 때 이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그냥 AI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에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기관을 처음에 만들어서 석탄 광산에 석탄 광산을 이렇게 캐면 물이 계속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 물을 밖으로 계속 이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동물을 쓰고 사람이 거기 가세를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전기기관이 처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석탄 광산에서 석탄을 쉽게 캐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파생이 되기 시작을 해요. 석탄이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전기기관이 그쪽에 붙어서 석탄을 많이 이제 캐내게 되다 보니까 강철 있죠? 강철을 녹일 수 있는 온도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재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강철을 가지고 또 어떻게 됐냐 하면 기차도 만들고 철로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게 확장이 이렇게 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AI 버블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AI는 확산이 되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확산이 이제 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AI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을 하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가 확산이 어디로 되어가고 있나요?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확산이 이제 막 가려고 하고 있고, 이 AI가 탑재가 된 로봇이 이제 또 돌아다니려고 하고 있지, 지금 완전히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이 AI는 버블이 지금 생긴 게 아니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 확산되는지를 보면서 이 확산되는 종목군들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S&P 500 목표를 지금 7,500포인트, 2026년도에는 7,5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S&P 여기 지금 6,800인데 JP 모건에서는 7,500, 도이치방크에서는 지금 8,000포인트까지, 에비코어에서는 7,750포인트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장은 여전히 11에서 20% 정도 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주 굉장히 좀 집중이 되면서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리스크, 그리고 UBS는 실적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성장주들은 실적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 보면 원래는 시장의 주가를 계산을 할 때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하잖아요.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하는 거는 이거는 증권사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거죠. 증권사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배당 성장 모형 이런 거 있거든요. 배당 성장 모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배당 성장 모형으로 봤을 때 주가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목표 주가를 이제 잡는 방법이죠. 근데 나중에 되니까 갑자기 회사들이 배당을 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배당을 안 하면 배당 성장 모형으로 목표 주가를 잡을 수 있다. 목표 주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했냐 하면 이익 성장 모형으로 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프라이스 주가가 지금 EPS 주당 순이익 실제로 이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나라고 하는 레이쇼 비율을 따져가지고 목표 주가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2000년도에 인터넷 혁명 이런 게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목표 주가를 이걸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였단 말이죠. 원래 적자 기업들은 증권사에서는 이제 취급을 잘 안 했는데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너무 막 가니까 적자가 났던 이 기업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음수니까 EPS가 음수니까 이 모형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 모형으로 안 되니까 고전에는 사실은 뭐가 먼저 나왔냐면 그러면 이 회사가 실적이 안 난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회사는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고 공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BPS 주당 순자산으로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목표 주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인터넷 기업들은 자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자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세일즈 매출 대비해서 목표 주가를 만들어 보자. 내가 목표 주가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목표 주가를 내긴 내야 되는데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요게 지금 요때 우리가 봤던 걸 뭘 봤냐 하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기업들이 못 갔냐? 갔단 말이죠. 그러면 실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성장만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 저번에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시기에 한글과 컴퓨터가 한 4,000포인트, 4,000% 정도 갔거든요. 주가가 4,000% 가고 어떤 건 만 몇천 프로씩 이렇게 가니까 이때 이제 보여준 게 실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때가 이제 3차 산업혁명 때였잖아요. 3차 산업혁명 때였는데 실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흐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면 충분히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UBS는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주도할 시기가 도래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갈 가능성은 높다. 단지 확산된다 그랬죠. 아까 확산이 되는데 이 확산 부분이 원래 시장에서 얘기를 나오는 엔비디아 대 구글입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대 구글 vs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GPU로 달리고 있고요. GPU로 달리고 있고 구글은 뭐로 TPU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이 이제 TPU를 이제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칩을 사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마 구글이 TPU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한테 지금 당장 뭔가 타격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단지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좀 낮아지겠죠. 엔비디아 혼자서 파는 거하고 이제 구글이 점유율 자체가 적다라고 하더라도 점유율 자체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그쪽으로 일부가 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의 확산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어나갈지를 좀 봐야 되겠다. 종목이 바뀔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놔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는 역시 계속 가고 있고 AI 칩에 대한 경쟁 구도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경쟁 구도 HBM에 대한 경쟁 구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안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 움직이고 있죠. 저번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당뇨 단계에 있는 인구가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대요. 한 30% 정도 된 것 같아요. 30-40% 정도가 대부분 전당뇨라 그러더라고요. 팔도 굉장히 덩치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약이 돈이 된다. 그래서 당뇨가 안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마른 당뇨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또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이 당뇨의 노출이 조금 더 잘 되다 보니까 사실은 당뇨약이 비만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라이리가 역시 계속 달리고 있는데 시장 안에서는 이제 살 빠지는 거는 그럼 기본. 근데 주사가 아니라 구강 그냥 먹는 약으로 이렇게 이제 바꾼다든지 아니면 살 빠진 거는 살 빠지는데 근육은 빠지지 않게 하는 아니면 살은 빠지는데 지방간을 치료하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누가 잘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AI 관련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도 일단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들어갑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적자를 기록을 할 때 장부에 이거 마이너스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표시하는 방법이 마이너스 100원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로를 치죠. 이렇게 100원. 이것도 적자 표시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적자는 적자의 붉은자잖아요. 붉은 글자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흑자는 그러면 뭔가요? 흑자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흑자는 흑색으로 표시하죠. 이렇게 100원. 그렇죠? 적자, 흑자. 그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원래는 유통업체들이 적자가 나 있는 부분을 뭔가 대규모 할인을 통해서 흑자로 돌린다 뭐 이런 뜻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카드랍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는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할인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 지금 보면 미국에서는 월마트 얘기가 일단 나오겠죠. 그렇죠? 일단은 월마트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조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거 일단 체크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그래도 유동성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일단 종료했죠. 그러면서 재무부에 현금 공급이 이제 재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이제 셧다운 되다 보니까 돈을 못 썼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유동성 공급 부분도 일단 있을 수 있고, 연준의 긴축 종료가 되는 부분에서도 유동성이 좀 나올 수 있고, 미국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동성 랠리가 다시금 좀 점화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참고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오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는데, 우리가 어제부터 어제였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릴 때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해서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군들을 먼저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해드렸는데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코롱 티슈진도 그렇고요. 코롱 티슈진이 오늘 39%, 40% 수익 육박 중이고, 한라캐스트는 30% 수익 육박 중이고요. SB비테크는 사고 난 다음에 좀 물렸다 올라오는 거라 지금 오늘이 23% 갔는데 겨우 수익은 14% 정도 됩니다. 계속 끌고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앙코닉 테라퓨틱스도 이제 25%를 넘어가고 있고, 한국 PIM은 오늘 60% 갔었는데 현재 57% 정도, 로켓 헬스케어는 오늘 62% 수익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번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투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동전주의 미국 동전주의 매력을 느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테슬라, 애플 뭐 이런 종목들 사시잖아요. 외국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장에서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뭐 대형주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외국인들의 매매가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종목 아니면은 그런 식의 어떤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환이 좀 부담되거나 지수가 약간 좀 부담이 될 때는 항상 코스닥 위주로 종목을 보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일단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8천억 정도 아직도 많습니다. 물량이. 그렇죠? 순매도 해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한 5,300억 정도 순매수 해주고 있고요. 콜옵션을 매도하고 있고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죠. 합성선물, 파생 쪽은 대부분 다 매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파생 쪽은 콜옵션, 풋옵션 합쳐서 보면은 합성선물 매도, 선물은 매도. 선물이 지금 한 2,525계약 정도 매도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게 좀 불안해지는 부분은 앞서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일단 환율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환율이 고점을 잡은 건 아니에요. 환율은 1,448원을 지금 보고 있고요. 1,448원이 이탈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원화 강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할 수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해두시고요. 그러면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좀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로봇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AI가 확산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지금 시장이 화두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으로 해서 화두가 계속 좀 떠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저번에 못 잡으신 분들은 어제였죠. 한번 해보자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제가 갑자기 모의 투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모의 투자를 하라 그래가지고 SPG를 여기 보면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 20% 정도 지금 수익, 29% 정도 수익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SP 여기 있죠. 그렇죠? SPG가 29% 정도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축하드리고 안전마진 챙기고 가십시오. 공격적으로 하시더라도 안전마진 챙기고 가자. 그 다음 코롱티 수준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붙었는데요. 고용은 로봇이죠. 그렇죠?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 요거는 사실 여기가 조금 애매했거든요. 여기 조금 애매했는데 일단 좀 돌파를 해주는 밀렸네. 줬다 뺏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봉 들어가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고용 거래 터진 가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은 가지고 계시더라가 안전마진 챙기고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21,650원 안 깨지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 신규는 굳이 할 이유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젠 있고요. 케어젠 오늘 강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언코닉 테라피틱 하시고 올라가고 있고요. 메지온 올라가는 중입니다. 메지온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저점 부분이 여기 저점 한번 잡혀 있고 여기 저점 한번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저점을 올리고 있고 고점 일치 오늘 돌파니까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주가가 역사적 고점은 항상 쉽지 않다라고 했던 그 역사적 고점이 85,900원 정도에 있습니다. 단기로 보실 분들만 그냥 참고하시고 공식으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오늘 뭐 반등 또 해주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간다. 그쵸? 멈추지 않고 가면서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한번 멈출 것 같은데요. 멈췄다가 다시 가면 뭐 공략 타이밍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약간 좀 답답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추세를, 자 이거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주봉으로 보면 이전에 여기 저항을 한번 잡았고 돌파했다가 바로 밀렸죠. 밀리면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돌리는 중입니다. 바로 돌리는 중이라서 이거 한번 멈추고 가는 것까지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안전마진 챙기고 오종전조로 보십시오. 참고 일단 하시고, 그 다음 카페24. 카페24는 그냥 하락으로 계속 빠진 중입니다. 예전에 되게 좋았었는데요. 계속 빠지고 있는 중에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일단 돌파를 하긴 했다. 그렇죠? 관심 종목 잡을까요? 카페24는 뭐 하는 회사인지 잠시 보도록 하죠. 04220. 지금 보게 되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입니다. 유튜브하고 쇼핑 전문 스토어를 공동 개발을 해서 유튜브 쇼핑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유튜브 쇼핑을 통해 거래액에서 결제 수수료의 일부를 가져가는 형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주요 주주가 네이버하고 구글이 같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 의견 한번 볼까요? 증권사 의견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제 기술적으로 종목을 찾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뭘 한번 해줘야 되냐면 내용을 한번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내용을 반드시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미래에셋증권에서 관심이 있고요. 11월 18일이면은 얼마 전인데 목표 주가를 좀 다운을 시켰네요. 67,000에서 50,000원까지 많이 다운시켰다. 지금 보면은 핵심 사업부는 견조하게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일단 나오고 있고요. 보니까 컨센서스 매출액은 2% 정도 증가. 굉장히 크게 뭐 성장한 건 아니고, 그렇죠? 크게 성장한 건 아니고요. 2% 정도 성장을 했다. 영업이익은 28% 정도 성장을 했고, 비즈니스 솔루션이 부진했던 EC 플랫폼 매출액이 예상치를 하회를 하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마케팅 솔루션 쪽 관련돼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시장이 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요거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요. 보시면은 TMF 사태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카페24도 10%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부분도 일단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 카페24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고요. 관심 종목의 편입을 일단 하도록 할게요. 오늘 사지는 않고요. 관심 종목의 편입 해놔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하시고,
하시고요. 완전히 돌파해서 올라가면 그때 하도록 하죠. G2G 바이오. 크레시스도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크레시스가 내가 좀 아쉬운데 이 종목이 저번에 이거 이전에 고점 이거 돌파해서 내려가는 바람에 제가 좀 쫄았어요. 그쵸? 이전 저전까지 밀릴까봐 쫄았었는데 다시 관심은 가져놓읍시다. 관심 가져놓고 지금은 말고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무백스 올라오고 있고요. 로버티지는 아까 말씀해 드렸고 펩트론, ISC 다시 반등입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역사적 고점 거의 다 왔죠? 기억하세요. 11만 7천 원 언저리에서 만약에 주가 꺾이는 모습 보이면 나와야 됩니다. 안 꺾이면 뭐 굳이 나올 필요는 없겠다까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가 약간 차트가 조금 애매한데요. 꺾이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흐름 자체를 보면 꺾이는 듯한 모습이 이제 좀 꺾였네요. 이전 저점 깨졌습니다. 피보나치 봐야 될 판이네. 왜 이렇게 힘이 없나? 그죠? 피보나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에서 고점 연결을 보면은 피보나치 상으로 50% 지점 언저리까지 왔어요. 이 정도에서 그냥 끝이 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요 떨어지고 있는 추세 있죠? 추세를 전환시키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시그널을 자꾸 줬으면 좋겠는데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시그널을 줘야 뭔가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기억을 하세요. 지금 부분 언저리에서 오늘 딱 멈춰주시고 두 번째로는 내일 다음 주에 반등할 때 3,957포인트에서 그걸 넘어서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 코스피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